자, 1번에 대해서는 이 반응 속도 문제인데 이거는 수열 문제, 등차 수열 문제가 나오면 딱 세 가지야. 수능에서는 등차 수열 문제 나오면은 내가 나눠준 거 그 이제 A4로 나눠준 거 있죠. 거기에 그 열면은 내가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좀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손으로 써놓은 해설이 있어. 이거를 해설을 다 만들 수가 없어갖고 내가 손으로 그냥 빨리 썼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필기하느라고 정신 팔리지 마시고 본인의 필기 방법이 있으면 따로 정리하시고 굳이 막 필기에 열광적으로 하지 마세요. 등차 수열 문제는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첫 번째 얘네 꼴, 두 번째 등차 중앙, 세 번째 합에 대한 문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수능에서 나와봐야 세 문제인데 지금 이제 꼴 문제가 사실 이게 뭐 킬러 문항으로 제일 어렵게 나오는 영역이야. AN은 뭐 PN 더하기 Q 요거 잡으라는 게 제일 어려워. 원래 수능에서 나오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 중에서 요 공차 찾고 뭐 다른 항을 찾아야 되는 그 정보들을 얻어내는 게 킬러 문항으로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는 문제 푼 사람만 알아. 이거는 문제를 경험을 못 해본 사람 왜 저게 어렵지 하는데 2, 3점만 풀어서 이 감을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게 이쪽이야. 그 다음에 이거 등차 중앙인데 실제로 교과서상의 등차 중앙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를 풀 때 등차 중앙을 이용했을 때 문제가 더 빨리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 1번이 그래. 1번이 등차 중앙으로 안 보였으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합에 대한 건 뭐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시그마에 대한 얘기예요. 공식. 자, 그래서 봅시다. 가조건에서 보시면 S3이랑 그 다음에 S9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S3을 여기다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A5를 구해야 돼. A5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 S로 표현된 거를 AN으로 뭔가 정보를 뽑아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문제의 방향이고 S로 들어가 있지만 AN에 대한 정보를 뽑아준다. 근데 이 S3이라고 하는 애는 이거 굳이 쓰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죠. 이거를 한 문자로 표현하면 3개의 A2 이렇게 표현을 하지.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S9라고 하는 애도 9개 A1부터 A9까지 들어간 얘를 가운데 있는 숫자 하나 그게 평균값이잖아. 걔를 기준으로 해갖고 씁니다. 9개의 A5 그럼 요거 2개 더한 게 0이래요. 그럼 3 날려버리면 A2랑 A5의 관계식 하나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A5야. 그럼 나 조건을 봤을 때 S6이야. 이게 A2랑 A5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S6이라고 하는 애를 표현을 하는 방법은 2분의 6개 A1 더하기 A6 이게 원래 이제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공식을 등차 중앙을 이용을 하면 여기가 등차 중앙에 대한 표현이죠. 요거를 다르게 바꿀 수가 있잖아. 2분의 요거를 A2랑 A5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이제 A3과 A4로 쓸 수도 있어. A3과 A4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요렇게 되는 표현을 처음 보는 사람은 공부를 좀 해야 돼. 이거 처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등차 중앙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시 보셔야 돼.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요걸 씁니다. 요걸 이용하면 되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되지 뭐. 이거랑 연립만 합니다. 연립은 계산이니까 뭐 생략.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고인물이라고 하지. 내가 이거를 이제 재수생 반에서 엄밀히는 재수생 반은 아니고 삼수생이 사실 제일 많은데 삼수생 반에서 하면은 삼수생들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가 쓴 것처럼 한 줄, 두 줄, 세 줄이면은 답이 툭 하고 나와. 2분 컷이야, 2분 컷. 사실 2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1등급이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런 정도의 반응 속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따라잡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 알겠지? 요거는 등차 중앙 문제입니다. 물론 다르게도 풀 수 있어. 풀 수 있지만 등차 중앙을 이용하라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3개를 머릿속에 딱 심어놓고 문제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해야 돼. 자, 2번 갑시다. 2번 맞춘 사람. 2번 맞추는 손 들어보세요. 자,
일단 F0, F1, F2가 0이니까 뭐 아니 그냥 뭐 다 나왔잖아. 이거는 뭐 사실은 뭐 0, 1, 2 결국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곡선 y는 fx와 접한대. 그럼 일단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게. 아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여기 수직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접해야 돼. 이렇게 일단 접하게 그려봅시다. 됐죠? 딱 이 상황이야. 이 상황. 3차 함수가 나오고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식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막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지금 fx라고 하는 게 a의 x 빼기 x 근이 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x 빼기 1, x 빼기 2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일단 여기에서 f'0 수직인 상황을 표현하려면 f'0과 그 다음에 또 수직이 되려면 이렇게 된 기울기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접선이잖아. 0,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이제 별이라고 합시다. f' 순간 변화의 별 2, -1 이렇게 돼야 돼. 요거 찾아야 돼요. 요거 찾으면은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그냥 여기에서 0,0을 지나가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만드는 게 있지만 3차 함수에서 접선 문제가 나오면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냐면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3차 함수는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는 직선이랑 또 다른 직선 알파 프라임 이거는 접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접선 이렇게 알파 프라임 뭐 이렇게 베타 프라임 이렇게 합시다. 자 얘를 mx 더하기 n이라고 하고요. m 프라임 x 더하기 n 프라임 그냥 뭐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냥. 자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는 3차 함수에서 별거 없어요. bx 제곱 cx 더하기 일단 d에서 mx 더하기 n 이렇게 된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고 그 다음에 m 프라임 n x n 프라임 이렇게 된 애를 알파 프라임 여기서 접했으니까 중근 처리해서 베타 프라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가 성립하냐면 이게 뭐 다른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뭐 마찬가지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근의 합이죠. 근의 합이 여기도 근의 합이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데 같아지게 되는 이유는 별거 아니야. 여기 있는 게 1차야. 다 1차식이에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야. 뭐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도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아. 그래서 이게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근의 합이 같다를 이용을 하면은 이 점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렇게 된 직선의 근의 합은 0 더하기 1 더하기 2예요. 그치? 이렇게 되는 근의 합은 0, 별, 0과 별과 별이야. 요거 금방 찾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2분의 3이네, 2분의 3.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을 집어넣고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전공법도 중요하고 테크니컬한 부분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게 필요한데 이 3차 함수에서 접선이 나왔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100%는 아니야. 이게 무조건 100%다 풀려 이거는 아니거든. 근데 3차 함수에 접선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우리나라 교과 과정상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유리한 게 많아. 진짜 많아. 내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에서 이런 게 다 적용이 되고 그리고 접선 나왔다 하면은 미분 생각하는 것보다 3차 함수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더 좋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내는 거를 학습을 합시다. 자 넘어갑시다. 자 3번 맞춘 사람 3번 3번도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지수로그 함수예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이게 교과서상에서 이제 배운 것들을 너희들이 기본적인 걸 생각하면 돼. 어떻게 돼? 지수함수. 그 미체에 대해서 증가냐, 감소냐.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해.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게 밑이 같은지 이건 먼저 확인해야 되고, 밑이 같으면은 대칭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근데 뭐 요 문제는 대칭성 문제는 아니야. 구간을 끊어놨기 때문에 이제 교점에 대한 문제거든. 그럼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물을 때 지수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거, 증가 감소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점이라고 하는 거 있지. 0,1과 1,0을 지나가는 그 정점, 그 정점 문제일 가능성이 무지 높고, 그쵸?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말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은 아니지만 이게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지수로그. 그래서 이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다 하면은 일단 함수에 대한 성질을 따졌을 때 그 범주를 넘어가질 않아. 그럼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그 애들로만 문제를 내게 돼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나는 함수가 고정이 되어 있죠.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근데 봤더니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까?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하는 로그 함수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갈 거고, 이 왼쪽에다가는 이제 지수함수를 그려줘야 돼. 절대값 씌워진 지수함수를 그려줄 건데, 자, 이거를 한 번에 생각하면 항상 이게 어려워. 그래서 어떤 문자가 뭐 x, t, 뭐 a, 뭐 여러 개 문자가 나왔어도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자를 생각하는 게, 특히 미적분에 이런 거 많잖아. 문자가 여러 개야, 막 살벌하게. 그랬을 때 얘네들을 동시에 다루면 힘들어. 그래서 얘네들 따로따로 다루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방정식 fx는 n, 네,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자, 일단은 고정이 되어 있는 애 여기 n을 이제 자연수 n을 걸어야 되는데, 자연수 n은 1부터 시작하잖아. 자, 일단 이렇게 n이 1이 돼버리면 여기 근이 0이 포함이 되면서 어쨌든 왼쪽에서 뭐 근이 나오더라도 왼쪽에서 근이 나오더라도 이 0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가 될 수가 없지. 0이지. 그래서 이거는 안 돼. 그럼 무조건 여기서부터 이제 되는 겁니다. n은 2보다 큰 상태에서만 이게 이제 성립하게 돼요. 자, 양근이 하나가 나왔어. 양의 실근이 하나가 나와. 중요한 거는 양의 실근이 한 개만 나온다야.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다가 이 지수함수를 그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수함수, 절대값 씌워진 이 지수함수를 그려서 만나는 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당연히 이쪽에서 만나는 점은 음수일 거고, 그렇지? 음수인 상태에서 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 한 개, 두 개, 세 개, 막 네 개, 뭐 이렇게 막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두 개는 나오면 안 돼요. 이해돼요? 두 개가 나오면 안 돼.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두 개를 곱하는 순간 양수가 되잖아. 그렇지? 한 개 혹은 세 개, 홀수계로 나와줘야 된다. 이 정도를 이제 만들어 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기본인데, 자, 이렇게 된 방정식을 풀어야 돼. 지금 우리가. 요거를 너무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절대값 함수를 막 그려갖고 막 그려서 이제 푸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푸는 방법이 항상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왼쪽에 있는 y는 절대값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을 그려서 교점을 이제 만드는 거지. 그치? 교점을 확인을 해.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이게 더 쉬울 때가 많아.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n, y는 얘랑 y는 플러스 마이너스 n,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확인하기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요거 두 번째 걸로 해볼 거야. 둘 다 해봐. 이거 집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뭐 문제를 풀다가 이제 좀 빠른 방법으로 하나가 이제 뭐 발견이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눈에 뭐 머릿속에 생각이 났을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자, 이렇게 볼게. 2에 x 더하기 5 빼기 a가 이제 우리는 n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 뭐 평행 이동도 모르고 n도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걸 벗겨내죠. 2에 x 더하기 5는 플러스 마이너스 n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넘긴 거야. 그럼 얘는 이제 고정이 된 거야. 함수가 고정이 돼. 함수가 고정이 된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한 뭐 방정식은 뭐 쉬운데, 이거를 이제 방정식의 근을 이제 판정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3차만 돼도 어렵잖아? 3차만 돼도 어려울 때는 이게 얘는 고정이 안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고정된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5를 해놓고 마이너스 2ax로 이쪽으로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얘는 그려놓고 얘를 지금 움직이면서 판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고정이 된 애들과 고정되지 않은 애들을 이렇게 분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것도 모르잖아. 이것도 모르니까 이게 두 개 동시에 움직이면은 이게 제어가 안 돼. 어려워.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애들은 다 그냥 한쪽으로 다 한쪽으로 넘겨버리고 얘를 이제 고정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다 다시 그릴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2의 세제곱이 되니까 여기 8이 돼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 당연히 얘는 점근 선을 가지고 있어. 그럼 x축이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자, 이제 여기다가 요 놈을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 A가 대충 요 정도 있어. Y는 A가 대충 요 정도 있어갖고 이게 A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N 이렇게 된 거니까 A를 기준으로 N 위로 N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지. 자, 두 개에서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N, A 빼기 N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두 개의 근이 나오면서 두 개를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안 돼. 한 개에서만 만나야 돼. 근데 세 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 개에서만 만나도록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A 더하기 N이 들어갔다면 여기 A 빼기 N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한 개 점에서 얘랑 하나에서만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면 안 돼요. 자, 이걸 이제 부등식을 표현해서 씁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N은 일단 8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A 더하기 N은 8보다 작아야 되고 A 빼기 N은 0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요거를 이제 동시에 표현을 하면 그냥 뭐 정리야 이거는 별거 없어. N을 기준으로 하면은 8 빼기 A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표현이 어려워서 이제 헷갈려서 그랬을 수도 있어. fx는 n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뭐야? 오직 하나가 나와야 돼. 오직 하나가 존재하기 위한 모든 n의 값. 아, 그냥 말장난인데 어렵죠? 자, n이 하나만 해야 돼. n이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1이 됐어. 1. a가 1이 됐어. a가 1이 되면 여기 7이 되죠. 그럼 n이 요 사이에 여러 개가 들어가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A를 조정을 해갖고 N이 한 개만 나오는 그런 A를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딱 봐도 그냥 여기랑 딱 같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4, 여기도 4 이렇게 되면서 N은 4가 되는 N이 하나만 존재하는 A가 4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 거면은 이거 내가 진짜 미안한데 약간 국어 능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어 독해 능력보다는 얘가 이제 수식어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약간 언어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게 안 되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몇 개 있거든. 그냥 이런 것들 그냥 많이 풀어서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냥 이게 지금 A랑 N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 N에다가 이제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서 A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내가 풀어주는 방법으로 최적화된 방법을 알려준 거니까 그냥 풀이가 이해가 되더라도 너희들이 실전에서 못 써먹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제 막상 내가 이 풀이를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방법이 아니고 그냥 뭐 여기 N에다가 이제 1, 2, 3, 4 숫자를 막 집어 넣으면서 느낌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방법이 또 하나가 있지. 얘네가 A가 조금 더 커져갖고 Y는 A가 이 정도 돼서 이게 A 더하기 N이 이 정도로 가요. 이 8보다 커지고 그 다음에 A 빼기 N이 여기 이제 0과 8 사이에서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이 빨간색 이 상황을 다시 부등식으로 쓰면 0을 기준해서 A 빼기 N이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커야 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또. 그리고 이제 여기 A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애는 8보다 A 더하기 N은 같아지면 안 돼. 무조건 커야 돼. 여기는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가. 그
그래서 요거를 또 정리를 하면 8 빼기 a에 a 여기다가 이제 5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져요. 5를 집어넣으면은 3, 여기가 5, n은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는 4랑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 정도 급이면은 거의 뭐 14번? 14번? 제일 어려운 수원수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22번이랑 14번이야. 이 정도면은 이제 14번급 돼요. 킬러 바로 밑단계. 제일 어려운 문제 바로 밑단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이제 너희들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이제 못 풀었잖아? 못 풀었다면은 어디서 막히는지를 알아야 돼. 어디서 막힌지를 알아내고 예를 들어서 이거조차 못했다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거고 얘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여기 안 됐다 그런 거면은 이런 거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그래도 기출 문제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 기출 문제에서 찾아서 그냥 막 풀어보세요. 이 결국에는 점근선이랑 어쨌든 교점에 대한 얘기고 요즘 트렌드가 이걸로 바뀌어서 다 지수로그 함수의 교점과 그 다음에 뭐 이런 함수의 특징을 이용한 문제들로 바뀌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4번 맞춘 사람. 4번은 빨리 풀면 10초 컷인데 이런 거는 다 함수의 식을 만드는 거, 식을 만드는 방법이고 이 당함수의 식을 만드는 방법에는 교육과정에서 딱 3개만 배웁니다. 근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개수로 만드는 거, 차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식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근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이 3차 함수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점은 대충 0이나 2 이 정도거든. 대충 0이나 2. 그래서 fx를 가지고 이거를 뭐 이해를 못했더라도 x와 x 빼기 2에 대한 근을 가지고 이제 여기 차수를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끝나. 그냥 여기 들어간 숫자 뭐 뻔해봐야 여기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1, 2 아니면 2, 1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를 먼저 대입해서 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이야. 수능에서도 뭐 딱히 어렵지 않게 이제 먹히는 방법이고. 자, 요걸 이제 볼 때 t 빼기 2의 절대값 요 분리를 합시다. 자, t가 x로 가고 있습니다. t가 x로 가고 있어요. 이걸 풀고 싶어. 그러니까 이 극한에 대한 거를 풀고 싶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여기에는 요 t라고 하는 애가 2를 기준으로 해서 이 x라고 하는 게 2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에 따라서 얘네 부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부호가 이제 x가 2보다 크면 이게 양수가 되면서 소거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로 나오고 2보다 작으면은 음수로 나오게 돼. 그런 상황에서 이게 gx가 미분 가능해야 된대요. 미분 가능해야 된대. 자, 얘를 이제 봤을 때 얘는 어찌 됐든 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애거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이 극한을 계산했을 때는 얘는 결국엔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 없냐면 여기다가 그냥 x를 집어넣어도 돼. 그냥 x를 집어넣으면 뭐 그냥 절대값 x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x를 집어넣으면 f에 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돼서 그냥 끝나는 거거든. 극한식을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극한식을 풀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봐봐. 이게 너희들이 이게 x가 1로 갈 때 뭐 x의 제곱분의 x 빼기 4 이거 했을 때 맨날 0분의 0꼴만 푸니까 이게 이제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이거 뭐지? 이러다가도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네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0분의 0꼴이 됐을 때는 이게 확실히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멈칫해야지. 이렇게 x가 1로 가는 상황에 이 상황에서 이거 풀 수가 없는데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약분해서 없애버리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여기 x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대입을 하잖아. 이 상황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도 얘만 문제가 있어. 이게 다른 애들은 극한으로서 그냥 뭐 이 자체로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수렴하면 그냥 밖으로 내보내도 돼요. 요 놈만 문제가 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절대값 x가 있으니까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fx에는 요 x라는 인수가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있는 애를 이제
조절해주기 위해서 이게 두 개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정밀하게 풀려면은 내가 이 정밀하게 푸는 건 이제 그 내 거 필기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뺨 밑에다 써놨어요.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해보고 나도 실전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다 때려 찍어 이렇게 수능에서는 문제가 없어. 어차피 목적 자체가 근, 개수, 그다음에 차수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문제로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건 뭐 수능의 허점이라고 하죠. 자, 이 정도 얘기합시다. 자, 5번 푼 사람 5번. 그래도 5번 좀 있네. 자, 5번은 그냥 뭐 겉보기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아, 왜 이렇게 뭔 이 사람 그러지니? 자, 이 정도 할까? A, B의 길이가 4. 그 다음에 C가 있고 D가 있고 여기가 6분의 파이 30도 만나는 점 여기를 2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AED 이놈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죠. 자, 도형 문제는 거꾸로 푸는 거야. 거꾸로 푼다는 건 뭐냐면 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 법칙 써야 되잖아. 사인 법칙을 쓸 거다 생각한다면 사인의 각도 하나랑 그 다음에 길이 하나, 그치? 길이 하나, 이걸 구해야 돼. 각 하나와 길이 하나가 쌍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게 뚜렷하게 쳐다봐요. 어느 게 이제 구하기 가장 쉬울지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이 각에 대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요 각에 대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얘를 구하는 게 좋을까? 모르겠어. 이게 뭐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길이 하나와 각 하나 이걸 목적을 가지고 저 삼각형을 공략하시면 돼.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조건은 뭐 2,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원에 있는 점에 당연히 뭐 이렇게 보조선 하나 긋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에 6분의 파이면은 여기 요만큼 잠깐만 여기서 6분의 파이고 뭔가 하나 조건이 없는데 여기 점 C와 호 BC 요 길이를 2등분하는 점 D 요게 길이가 같은 거네. 이렇게 호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잠깐만. 6분의 파이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지. 여기가 60도가 되면 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60도, 여기 60도, 60도. 그럼 이게 전부 다 이게 60도짜리로 이렇게 이걸 또 이제 절반을 냈으니까 60도인 상황이 되네요. 자, 각에 대한 정보는 뭐 이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60도가 좀 중요하네. 여기 60도면 여기도 수직이네. 이렇게 30도, 60도. 그리고 각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파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60도면은 요 각도랑 요 각도가 이제 나오죠. 여기가 30도네.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에 대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너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정보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삼각형에 대한 정보는 딱 3개밖에 없어요. 각과 길이, 그 다음에 이거 각과 길이로 연결된 이게 넓이. 그러니까 이거를 교과서상에서 이거를 굳이 분리를 해놨거든. 삼각형의 요소가 각과 길이와 넓이로 배워 너희들이. 그 넓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과 길이로 되는데 이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정보를 주긴 하죠. 넓이에 대해서 얻어낼 게 길이 아니면 각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고.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때 파란색을 목적으로 가고 있다면은 여기서 각 아니면 길이에 대한 정보들을 뽑아내야 되고
내가 각을 타겟팅했어. 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각을 그냥 막 이제 조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막 다 찾아내. 최대한 어떻게 파란색 삼각형과 관련된 각을 찾아내야 돼.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도형은 그걸 보고 달려가야 돼요. 30도 나왔지? 그러면 이거 길이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저 길이를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니? 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자 여기가 수직인 거를 찾아냈으면은 얘가 수직 2등분이 된 거거든. 이렇게 삼각형이 OBC, OBC에 대해서 딱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야. 여기가 2면 여기도 길이가 2고 여기는 2루트 3이죠. 여기가 루트 3의 길이를 갖습니다. 그럼 이 파란색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지. 그치? 그렇게 해서 길이를 찾아내시면 여기가 루트 7이 나오고 그러면 사인 30도분의 루트 7 하면 2R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형 문제를 이제 해설을 들으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도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 해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정작 이 문제를 푸는 게 안 돼. 그랬을 때 또 걸리는 지점을 찾아내야 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꼭 찾아내세요. 그걸 찾아내야 그 다음을 풀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6번 맞춘 사람. 응? 6번. 6번. 야, 이거 우리 지난주까지는 아니구나. 3주 전이구나 벌써. 극값 판정으로 이미 한 건데. 이거 못 풀면 안 되는데. 자, 6번 봅시다. 양수 A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자, fx가 1x제곱이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gx가 있는데 0에서 x까지 f'의 t 빼기 a 평행 이동했네. 그 다음에 ft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x는 0에서만 극값을 가져요. 뭐 gx 상태에서 이 함수를 분석하는 건 힘드니까 당연히 미분해서 차원을 내려서 당연히 g' 영역으로 합니다. 뭐 미분 해봐야 뭐 별거 없잖아. x 빼기 a가 되고 f x가 돼요. 자, 우리의 분석은 별거 없어. 이거 2차야, 2차. 2차 함수고 이건 1차 함수죠. 1차. 그럼 전체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의 근을 이제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왜냐면 극값이니까 는 0 이렇게 돼야 되는 근 중에서 x는 0에서만 극값을 가져야 돼. 그럼 여기에서 0이 당연히 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게 뭐야? 얘네가 부호 변화를 따져줘야 돼. 극값이 되려면 부호 변화가 따져줘야 되죠. G'이라고 하는 애가 G'X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극값이 나와. gx는 극값이 되고 이것도 극값이 되지만 이게 중근이 되거나 이렇게 3중근이 되는 상황이면은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3중근도 당연히 되긴 하는데 이렇게 중근이 돼서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G'의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아. 근이긴 한데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극값을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유일하게 x는 0만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봤더니 FA가 마이너스 9래. A. 자, 여기서 이제 따져줘야 돼. 2차 함수야. 2차 함수에서 FA가 음수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2차 함수가 무조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지. A가 어딘지 모르겠어.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9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두 실근을 가져. 자, 실근을 여기서 두 개를 가져. 두 개를 갖는데 0이라고 하는 근도 가져야 되고 근데 다른 근은 또 가지면 안 돼. 부호 변화가 안 생기게 이거를 근을 이제 중복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자, 일단 이렇게 볼게. 요 상황에서 다시 좀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f, x를 크게 그리고 근이 하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여기를 0으로 잡을 거냐, 여기를 0으로 잡을 거냐. 그럼 여기에서 근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여기서 0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0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따져야 되는 거야. 그냥 찍어. 0 이렇게 찍어. 다른 건 모르겠어. 그냥 이 정도를 잡아요. 그럼 2차 함수를 미분을 하면 f
프라임이라는 애는 요 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된 직선이 나오게 돼. 그치? 이게 F 프라임이야. 그러면 딱 요 상황에서만 보면은 근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돼요. 근이 세 개가 뜨면은 안 돼. 왜냐면 그 값을 만들어내는 값이 세 개가 뜨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거를 중복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 요거는 근이 돼야 되고, 이건 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근을 중복 처리를 시켜줘야 돼. 그럼 여기는 중근이 되니까 여기는 G'의 근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근이 두 개가 돼서 그 값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요 극값에 대한 판정 문제로 우리가 뭐 따져야 되는 건 근이 몇 개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근이 이제 중복돼서 이거는 근이 두 개냐 한 개냐 뭐 세 개냐 이런 거 따지는 거고 결국에는 근 판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따져야 되냐면 이게 A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거든. 여기 어쨌든 꼭지점에서 A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만큼이. 그럼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A가 두 개짜리죠. 얘는 2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근이 0과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었으니까 x 빼기 2a가 되고요. 나머지 하나의 정보 f의 a가 마이너스 9 f의 a가 마이너스 9 꼭지점에 대한 얘기지. 그럼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a가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값에 대한 판정 이런 것도 다 근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그 수원수도 미적분을 다 통틀어가고 이 근 해석이 제일 많아. 근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 따지는 문제로 그냥 다 끝나요. 아까도 했지만 fx라고 하는 게 x의 x 빼기 2가 됐을 때 여기에 1이 되냐 2가 되냐 3이 되냐 이게 중요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되냐 2가 되냐 3이 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1, 2, 3만 잘 찍어도 답으로 갈 수가 있어. 1, 2, 3은 뭐냐 한 개, 근 두 개, 세 개 요거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요거를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방법으로 여기서 중근 처리, 뭐 이제 x는 0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요것도 내가 자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새로 온 친구들은 요것도 꼭 챙겨가. 내가 이따가 교실에다가 넣어둘게. 자, 7번 맞춘 사람. 7번. 야, 7번은 완전 기본 문제인데. 자, 7번 봅시다.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에서의 속도가 각각 하나는 고정돼 있지. 함수를 먼저 그려. 0과 3을 가지고 뭐 다 그릴 필요 없이 그냥 0보다 큰 쪽만 그리면 되죠. 자, 얘가 V1T입니다. 자, 그 다음에 V2T도 얘도 T로 묶어내면은 어쨌든 근이 0과 A야. 0과 A면 A가 지금 상수로 되어 있는데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봅시다. 속도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점 PQ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V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고 요 위치, 속도, 가속도 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차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위치에 대한 게 F라고 하면은 속도에 대한 차원은 F'이 되고 가속도에 대한 차원은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 이걸 해석하는 차원이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무턱대고 막 적분을 해갖고 위치 차원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이걸 다운시켜서 뭐 가속도 차원으로 가느냐 이제 그런 판단을 잘해야 돼.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V의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고 V의 부호가 얘는 3에서 나눠져. 근데 여기에서 3과 5 사이에서 V의 부호가 똑같답니다. 아니 그럼 뭐 별거 있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가 5가 되면 되죠. V의 부호가 똑같대. 이건 다르지. 여기도 달라요. 여기는 같아. 이 상황의 그림만 딱 그리면 끝난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제 힌트를 너무 많이 줘갖고 이게 5가 돼야 되고 그래서 A가 5가 됩니다. 이게 난이도가 없어. 그래서 A가 5가 되고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출발한 시각부터 출발한 후 두 점 PQ가 만날 때까지. 만났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위치, 그러니까 속도에서는 해석하기가 힘들어. 속도에서 해석하기가 힘들고, 이거는 위치 V1과 위치 V2 얘가 같다. 이거기 때문에 얘를 적분해서 이제 다시 위치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서 그 차원에서 봐줘야 되죠. 그래서 적분을 합니다. 3분의 1 t의 세제곱 빼기 2분의 3 t 제곱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에 2분의 5의 t의 제곱. 이 방정식을 풀어요. 뭐 어려운 방정식은 아니야. 이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2의 t의 세제곱에다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4t 제곱이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은 0과 6이 됩니다. 뭐 이 표현 자체를 얘가 만났다에 대한 표현으로 뭐 이렇게 t로 해서 v1t dt와 0에서 t까지 v2t dt 뭐 요 표현을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거야. 적분을 한 다음에 위치 함수에서 같다 하는 거나 얘를 v를 뭐 적분해갖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요거는 그냥 뭐 취향에 따라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t가 6까지. 그럼 q의 이동 거리니까 또 여기서 또 속으면 안 돼. 0에서 6까지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v2t. 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냥 이걸 쪼개고 나면은 다 그냥 쉬운 문제 2점짜리인데 요즘 트렌드가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를 난이도를 좀 올려가고 있어. 방정식 문제로. 요건 뭐 산수니까 요거는 직접 합시다. 요 정도면 됐죠? 자, 8번 푼 사람. 이야, 8번 풀어냈네. 이거 약간 사실 운빨도 좀 있어야 되는데 숫자에 대한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좀 당하는 문제라서 자, 일단 fx를 그려야 돼. n에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으면 0에서 1과 2와 3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보고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에서 1 구간에 36까지의 높이에 대한 사인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9에 대한 뭐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 자, 근데 fx를 그렸고 p와 q와 r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12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른 실근의 합.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PQR을 집어넣어야 돼. PQR을 집어넣어서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P든 Q든 R이 뭐 걸리게 되면 이때 실근의 합은 요거는 이제 하나만 딱 걸렸으니까 이 실근의 합은 2분의 1이야. 서로 다른이라서. 근데 이 중간에 걸리게 되면은 요놈하고 요놈의 대칭성 때문에 요거는 합이 1이 되죠. 1.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합쳐서 요놈하고 요놈의 실근 합쳐서 1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2분의 3이 더해지니까 2분의 5가 나와죠. 여기 숫자 조합을 좀 잘해줘야 돼. 이 중간에 이렇게 끼게 되면 여기 합쳐서 1, 여기 합쳐서 3. 그래서 여기서 합이 4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애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 합쳐서 1, 여기 합쳐서 3, 여기서 2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14. 이게 이제 제일 많죠. 요거 두 개 합치고 두 개 합치고 두 개 합치면은 이건 합이 9가 나오게 돼. 자, 얘네들을 이제 적당하게 조합을 해갖고 12를 만들어야 됩니다. 12를 만들어야 되고 요 파란색 요 숫자로 쓴 거 얘네들을 적당히 합쳐서 12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런 조합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런 PQR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12까지 가려면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제일 숫자가 큰 요 36
그치? 36을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지. 그냥 아이디어상 이게 뭐 y는 p 이렇게 됐다고 쳐. 36을 일단 먹고 가니까 다른 걸 아무리 다 쳐도 이게 뭐 이게 두 번, 세 번 이제 겹쳐져도 36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36을 하나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뭐 여기 있는 애를 가져가도 뭐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제 이게 2분의 1에다가 1이 더해지면은 여기다 9가 더해진다고 해도 이게 12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돼, 조합이. 그래서 이렇게 이걸 PQ 이렇게 갖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1과 2분의 0 합치면은 이제 3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9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합쳐서 총합이 실근의 합이 이제 12가 되면서 PQR은 이 정도가 되는데 이 PQR에 또 이제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만 있으면은 이제 이 실근의 여기 이렇게 된 합이 이제 9가 나오지만 이 중에서도 4는 될 수가 없고 딱 3까지 되면은 이 R이라고 하는 애가 3이 돼버리면은 4는 안 되고 3까지 되면은 여전히 9가 나오니까 이 R을 3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죠? 약간 IQ 테스트 같은 문제이기도 하면서 약간 이제 뭐 어쨌든 뭐 근의 대칭성, 사인 함수에 대한 대칭성, 주기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